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맞는 두 번째 봄이죠. 길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에 코로나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지고 있는데요. 일상생활 회복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느냐 아니면 다시 코로나가 확산하느냐 이번 주가 중대 갈림길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최근 2주간 경북 지역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 자릿수로 떨어져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가 싶더니 4월 들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노인 보호시설과 교회 등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의 영향인데 증상이 나타나도 가볍게 넘긴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앞에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방접종 맞았었는데 걸렸거든요. 예방접종을 맞았다 해도 2차 맞고 완전히 2주가 될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앞에 그 사람들도 선제검사에서 엄청 나는 사고 그 다음 검사에서 걸렸거든요. 그 중간에 걸린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제검사라든지 이런 거에 믿고 음성이라고. 대구 지역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이틀 사이 확진된 39명 가운데 대부분은 자발적인 검사가 아닌 전수검사 등을 통해 확진됐습니다. 특히 20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온 북구 교회의 경우 전국에 13개 지회를 돌며 숙식을 하는가 하면 집회 기간 중 제대로 명부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곳곳의 방역이 느슨해지고 있는 겁니다. 긴 싸움에서 지치고 힘들지만 순간의 방심은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불필요한 모임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의 경우 전국에서 이를 넘어선 상황. 하루 1,000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던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를 코로나 4차 유행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보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경주에서는 오는 15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접종이 시작됩니다. 모의 훈련을 끝으로 접종 준비는 모두 마쳤는데요. 이제 시민들이 접종에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입니다. 미음자 형태의 복도를 따라 접수와 예진, 접종, 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영하 70도 초저온 유지가 필수인 화이자 백신을 보관할 냉동고는 물론 혹시 모를 긴급 상황에 대비한 각종 의료 장비도 갖추고 사전 연습까지 마쳤습니다. 혼자만의 예방접종이 아니라 이 예방접종을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방접종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관건은 얼마나 접종을 받느냐인데 현재 경주 지역 75세 이상 고령자 2만 4천여 명 가운데 79%가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접종 동의율이 85% 선인 걸 감안하면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경주시는 백신 안전성을 홍보하는 한편 이동을 돕기 위해 차량을 지원하는 등 접종률 높이기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시내 전세버스 업체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아주 셔틀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자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어르신들이 접종을 맡으시고 또 대기 마치고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그런 만반의 대책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7일 0시 기준 경북에서 접종을 받은 사람은 모두 5만 4,600여 명. 접종률 1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집단 면역 형성 외에 다른 길이 없다며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들을 돕기 위한 행복 나눔 곳간이 수성구 지역 곳곳에 생기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기부를 통해 힘을 보태면서 나눔의 의미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행정복지센터 한켠에 위치한 작은 공간. 선반에는 쌀과 라면이, 냉장고 안에는 도시락과 각종 반찬, 채소 등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단체 등이 십시일반 기부와 후원을 통해 마련한 행복 나눔 곳간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 누구나 필요한 먹거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좋은 일 하니까 좀 협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입소문으로 그냥 발 뚜벅뚜벅 발로 해서 그렇게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작지만 나눌 수 있다는 게 무척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성구에 행복 나눔 곳간이 처음 만들어진 건 지난 2019년. 한 곳 한 곳 차례로 늘어나 지금은 모두 6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다 보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행복 나눔 곳간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화요일 날 나눔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물품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다양하고 신선한 식재료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아파트나 협력단체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우리 농촌이 가진 가치를 알아보는 우리 농촌 힘내라 순서입니다. 농민이 땀 흘려 수확한 농산물, 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했는데요. 온라인 직거래 방식을 통해 유통 구조를 바꾸면서 분홍의 꿈을 이룬 귀농인이 있어 주목해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제가 지금 재배하는 채소, 쌈채소는 상추, 쌈배추, 치커리, 겨자 해서 한 15가지 정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쌈을 좋아하시는 이제 분들이 이제 모듬으로 이제 쌈을 이제 저희들이 제공하기 위해서 그 뭐 좀 갖가지 채소를 지금 쌈채소를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행적인 어떤 재배로 하면 일반적인 마트에서 이제 느끼는 그 맛보다는 뭔가 좀 자연적인 어떤 재배를 함으로 해서 쌈채소의 각각의 어떤 맛을 제대로 좀 내기 위해서 그 자연농법에 좀 가까이 하는 농법으로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라인 쪽에 지금 판매가 지금 많이 좀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존 이제 온라인 판매 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좀 매출이 좀 늘었습니다. 귀농한 지는 18년, 19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식자재 유통업을 하다가 좀 건강이 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서 그렇게 이제 귀농을 했는데 좀 천천히 좀 살고 싶어서 그 귀농을 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어떤 삶보다는 내가 이제 뿌린 만큼, 흘린 만큼의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농업이라는 게 상당한 어떤 지식이 요하는 거고 그냥 뭐 할 일 없으면 농사나 짓지 뭐라는 어떤 그보다는 훨씬 깊이가 깊어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뭐 하여튼 그 공부를 해서 알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지금은 지나고 나면 그 다 이제 밑바탕이 되어서 지금은 조금 좀 쉬워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귀농하기 전에는 이제 농산물 유통업을 이제 한 10년 넘게 했었거든요. 그때 느낀 점은 농사 지으신 분들이 사실은 제가 받고 싶은 그런 가격을 받지는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농사 지어서 내가 받고 싶은 만큼에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가격이 타이에 의해서 정해져서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게 조금은 소득 측면을 보면 상당한 어떤 좀 마이너스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내가 참 농산물을 잘 만들어서 잘 키워서 내가 받고 싶은 그런 가격을 좀 받고 싶기도 하고 어디다 얼마를 받고 파느냐가 중요하지 이제는 조금은 내가 가격을 정한
그런 어떤 판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뭐 맛이라든가 그 소비자의 어떤 욕구에 맞춰서 뭔가 자기만의 뭔가 특별한 걸 뭔가 재배를 하든지 만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배하고 있는 쌈 채소를 뭔가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쌈밥집을 같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이제 식당에 오셔서 쌈도 사 가시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시기도 하고 해서 지금 기존 온라인 판매 쪽보다는 훨씬 소득이 훨씬 높습니다. 예. 귀농하시는 분들이 뭔가 좀 철저한 어떤 준비를 해서 귀농하시는 게 훨씬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작물이든 뭐 어떤 일이든 있다면 귀농하시기 전에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셔서 귀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은 좀 좋은 먹거리를 이제 만드는 게 목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식당을 지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이제 좋은 쌈채소를 만들어서 맛있는 어떤 이제 식사를 이제 만들어 드리고 이제는 좀 천천히 살고 싶은 거죠. 뭐 지금 이제 시점으로 보면 정착을 이제 해서 그런 어떤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좋은 먹거리를 만들고 좋은 채소를 만들고 해서 좋은 이제 고객들한테 좀 조금 이제 보답을 이제 하는 게 이제 제 꿈이죠.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자체 하수 처리 기술을 개발한 경주시가 이번에는 민간 기업과 함께 국내 시장 진출에 나섰습니다. 기술 상용화를 통한 수입의 일부는 경주시에 귀속돼 지방 재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시가 자체 개발한 기술을 적용해 만든 하수 처리 시설입니다. 공기를 불어넣어 미생물을 번식시키고 이를 이용해 오폐수를 정화하는 기존 SBR 공법과 비슷하지만 비용은 70% 이상 절감하면서 처리 비용은 극대화시켰습니다. 특히 녹조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질소의 경우 90% 이상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정화된 물이 나오는 출구에는 아예 물고기를 키울 정도입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미생물보다 고농도의 미생물을 활용해서 고농도의 미생물이 하수에 있는 질소와 인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을 저희가 장치로서 개발하였습니다. 저비용 고효율로 2017년 특허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 베트남 수출에도 성공한 이른바 경주형 물 정화 시설이 이번에는 국내 시장 진출에 나섰습니다. 민간 기업의 하수 처리 사업 분야에 경주시의 기술을 접목하는 겁니다. 기술 상용화로 발생하는 소득 중 일부는 경주시가 특허료로 가져갑니다.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또 고도화하고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의 수처리 기술인 GJS, GJR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2019년 기준 국내 물 산업 규모는 전년에 비해 6.8% 증가한 46조 2천억 원. 이번 경주시의 도전은 갈수록 커지는 물 시장에 우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기후온난화로 명태에 이어 꽁치도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서민 생선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도매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꽁치가 어물전에서 사라졌습니다.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시중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매 가격도 천정부지. 60마리 한 상자당 2만 원 선이던 것이 지금은 6만 5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예년보다 3배나 폭등했지만 물량 확보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옛날에는 5천 원에 5마리씩, 7마리씩도 주고 6마리씩 줬는데 지금 10,000원 해도 6마리 줘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도 마진이 없어.
그러니까 안 갖다 파는 거야 그냥. 안 갖고 와. 나 같은 경우에 나는 안 갖고 와 그래. 그리고 뭐 솔직하게 뭐 잘 사러 가도 도매상 같은 데도 꽁치 없대. 없다고 했기는. 잊어보고 있지 뭐 그냥. 안 팔라고. 그 정도래. 90년대까지만 해도 동해는 물반 꽁치반이라고 할 정도로 어자원이 풍부했지만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최근 3년간 꽁치 어획량을 보면 2017년 757톤, 2018년 708톤, 2019년 272톤으로 매년 줄고 있습니다. 감소 원인은 무분별한 어획과 기후변화 등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과학원에서도 기후변화 영향하고 최근에 태평양 쪽에서 잡히는 꽁치 어획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가지고 우리나라만 조업을 하는 게 아니고 대만, 일본, 중국 많은 국가들이 이제 조업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많이 논쟁이 있어서 싼 가격에 언제 어디서나 흔하게 먹을 수 있었던 꽁치. 이제는 서민 생선이란 말이 무색한 실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지어진 지 꽤 되기도 했지만 공간도 좁아서 예전부터 새로운 청사가 필요하다는 말이 많았었죠. 오랜 기간 관련 문제를 고민해오던 수성구가 최근 신청사 건립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선 용역을 통해 연말까지 신청사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권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3년 전 지어진 수성구청. 건물이 오래돼 지난 10년 동안 청사 유지 보수에만 약 60억 원이 들었습니다. 업무 공간도 부족해 직원 130여 명은 인근 건물을 임대해서 만든 별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헷갈리기 십상입니다. 건립으로 가는데 조금 저는 좀 의아했어요. 나 여기 별관이 있을 때는. 건너오는 그게 좀 있어요. 이렇다 보니 수년 전부터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수성구는 최근 신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 구상 용역을 발주하고 신청사 건립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앞서 현재 건물을 증축하거나 현재 위치에 건물 2동을 새로 짓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지반이 약하고 공사비가 많이 드는 등 여러 어려움이 뒤따라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수성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현재 위치를 포함해 이전 후보지 4-5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과 관련 전문가들로 꾸려진 신청사 건립 추진단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단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이제 확보해가지고 각종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용역에 대한 자문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청사를 부지를 확정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오는 12월쯤 후보지가 결정되면 수성구는 2026년 신청사 준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전국적으로 강화된 방역 지침이 적용된 가운데 경북도가 추가로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두고 오는 12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시설은 노래방과 목욕탕, 영화관, PC방, 학원, 미용실, 키즈카페와 실내외 체육시설 등으로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고열 등 유증상자는 출입이 제한됩니다. 또 시설 관리자는 반드시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출입자는 대표외 몇 명이 아닌 개개인이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2일부터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전국 시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특별 휴가제를 도입합니다. 대구시는 시 소속 모든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등 7,100여 명에게 백신 접종 당일에는 공가를, 접종 다음 날에는 특별 휴가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한편 4월 1일 기준 대구 지역 백신 접종률은 66.7%로 전국 평균 71.7%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